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6일 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쓰기입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 옛말에 날씨가 부조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날씨가 좋으면 그 자체가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겠죠. 야외 행사가 계획돼 있거나 이사를 하거나 할 때는 사실 맑은 날씨 하나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천우신조와 같은 거창한 행운만이 우리를 돕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작은 행운의 연속으로 이렇듯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출근을 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 하나까지 말입니다. 유난히 심술궂고 또 변덕스러웠음을 사과라도 하려는 걸까요? 지난 연휴부터 맑고 아주 쾌청한 날씨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중반까지 이런 날씨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마음껏 이 쏟아지는 햇살을 좀 즐기셨으면 합니다. 유럽에는요, 때 아닌 폭염이 몰아닥쳤다는 그런 소식도 있어요. 올여름 엘니뇨의 영향으로 아주 예측하기 힘든 그런 날씨가 될 것 같다라는 예보도 있는데요.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야 되겠습니다. 이런 선물 같은 날씨 말이에요. 자, 5월 26일 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먼저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겠고요. 이어서 곧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썸머 캠프 또 여름 성경 학교 등을 앞두고 교회협의회 또 캔윈 주관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실시됩니다. 오늘은 자세한 소식을 캔윈의 신앙 기반 지역 활동가이십니다. 한지은 선생님을 만나 뵙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메모리얼 데이인 어제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또 댄 케인 합참의장 등 정부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헌화식을 통해서 한국전쟁으로 탄생한 한미 동맹의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3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탄생한 한미 동맹의 의미 또 평화를 기억하고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막바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전 합의안 타결이 임박했다는 낙관적인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저강도 공습을 이어가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역시 즉각적인 보복을 시사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두고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협상이 깨질 경우 이전과는 다른 공습을 예고한 미국이 이란의 저강도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어제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남부 지역의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규례 부서를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또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즉각 반발하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양국의 종전 합의는 합의서 문구 조정을 둘러싼 줄다리기 속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우라늄 보유분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타결을 앞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쟁점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이란의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임에 따라서 이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관이나 국제원자력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감독 하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부에서 폐기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 반출하는 대안에도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농축 우라늄의 대미 반출 요구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상승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미국 내 반발 기류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3일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또 하나의 암살 시도로 규정했다고 ABC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리언 판사에게 제출한 문서를 통해서 백악관 경호 요원들과 교정 끝에 사살된 용의자 나시르 베스트가 다시 한번 이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리고 참모들을 암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스트가 사건 당일 비밀 경호국의 백악관 검문소에 접근해서 가방에서 고성능 총기를 꺼내 정확하게 백악관을 향해 발포했다는 것입니다. 베스트는 지난 23일 오후 6시경 백악관 아이젠하워 업무동 바로 옆 검문소에 접근하면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경호 요원들의 대응 사격에 맞아서 병원으로 옮겨진 뒤 그는 사망했습니다. 당시 행인 한 명도 총에 맞았고요. 현재 중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영주권 신청을 본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꿀 것으로 보여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합법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태도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지난 22일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밖, 즉 출신국에서 수속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은 앞으로 미국의 일시적 체류 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생이나 임시 취업자, 관광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특정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면서요. 이들의 체류가 영주권 신청의 첫 단계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은 매년 100만 건이 넘는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의 절반이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 조치를 한 국가나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사실상 미국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정책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대상은 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성인이 된 시민권자 자녀의 후원으로 합법적 신분을 얻으려던 이민자들입니다. 이 불법 체류자가 본국으로 출국을 할 경우 3년에서 최대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법무부 이민 담당관을 지냈던 레온 프레스코는요, 이번 정책의 핵심 동기는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판결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한 대안책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폐지를 시도를 했죠. 대법원은 이 사안을 한 달 안에 판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책 메모 형식으로 발표가 된 것인데요. 의회 승인 없이도 행정부 내부 지침으로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민국 담당 직원들은 발표 당일부터 이 같은 새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까지는 넘어야 될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정책 발표 직후부터 위헌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이 법원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릴 경우 정책 시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 조치들은 과거에도 법원의 제동으로 수차례 시행이 가로막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화학 물질이 누출되면서 주민 5만여 명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화학 물질 탱크의 폭발 위험이 해소되면서 어제 이 같은 대피령은 일부 해제가 됐습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 소방당국은 만약의 사태를 우려해서 가든 그로브는 물론 사이프러스, 애나하임, 부에나파크, 웨스트민스터 일부 지역 주민 5만 명에게 이 대피를 명령했었는데요. 이 지역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럽이 5월 때이른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영국 런던의 낮 최고 기온이 92도를 넘어서면서 역대 5월의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앞선 최고 기록은 1922년에 91도였다고 하네요. 이 영국 기상청의 기상학자 탐 모건은 영국에서는 여름에도 95도를 넘는 일은 극히 드물고 특히 5월에 95도에 근접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드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폭염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에볼라가 확산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의심 사례가 9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웃한 나라 우간다에서도 확진자가 2명이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주콩고 공보부는 지난 23일 기준 누적 의심 환자가 900여 명, 누적 의심 사망자는 모두 22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에볼라 유행 사태가 민주콩고에서는 매우 높은 위험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지만 글로벌 확산 위험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입니다. 메모리얼 데이인 어제 시카고 다운타운 클락 스트리트 일대에서 참전 용사와 또 시민 활동가들이 모여서 대규모 가두 행진과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들은 최근 미국 행정부의 중동 이란 공습 등 군사 행동에 반대하면서 이란 전쟁 반대를 외쳤습니다. 시카고 비얼스의 새 경기장 건설을 위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알링턴 하이츠 시장이 가장 분주한 한 주를 보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은 스프링필드에서 열리는 봄철 주의회 마지막 회기가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프링필드에 이번 주 내내 이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규제, 예산, 그리고 프리츠코 주지사의 저렴한 주택 공급 계획인 빌드 계획, 데이터 센터 규제 등 여러 가지 주요 안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80도, 최저 65도, 수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78도, 최저 54도, 목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64도, 최저 56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70도, 현재 시각은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서머캠프를 비롯해서 여름 성경학교 등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많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게 되죠. 교회협의회와 캔윈 주관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또 때를 맞춰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계십니다. 캔윈의 신앙기반 지역활동가이신 한지은 선생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교회협의회와 함께 공동 주관으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 오는 6월 4일에 있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 성희롱 예방 교육 이렇게 실시하시게 된 이유 또 목적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국 내 국립성폭력 자원센터에 따르면요. 미국 내 81%의 여성이 43%의 남성이 일생에 걸쳐 성희롱을 경험한다고 해요. 여성 10명 중에 8명이 성희롱을 경험한다는 건데 굉장히 높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성희롱의 개념을 알게 되면 이 수치에 대해서 대부분 그렇구나라고 긍정하시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데요. 여름방학을 맞아서 각 교회에서 실시하는 BBS나 썸머캠프 그리고
선교를 계획하는 이런 곳들이 주로 고등학생들이 팀 리더로 섬기고 서머 캠프의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교사로 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동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10명 중에 8명의 여성이 성희롱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운영한 서머 캠프 경우에는요. 짧게는 3주에서 길게 6주까지 그렇죠. 매일 만나는 관계이고 굉장히 금세 친해져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보통 유아부터 중학생까지잖아요. 이렇게 친밀해지다 보면 이제 신체 접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성희롱이란 뭔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사로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평소에 성희롱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그 가해자나 피해자나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커뮤니티의 니드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작한 지 3년쯤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어느 교회는 해마다 서머 캠프를 앞두고 3년째 모든 교사와 보조교사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스텝이 같은 내용의 교육을 이수하고 또한 사소한 마찰이나 이슈가 생겼을 때라도 동일하게 이제 대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이제 첫날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린다고 해요. 그러면 자녀들을 서머 캠프에 보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교사진이 전문 단체로부터 교육을 이수한다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함을 느끼고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저희가 이제 6월에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는데요. 해마다 교육을 의뢰하는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를테면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봉사단체에서도 정기적으로 이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개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인식되어서 공동으로 함께 해나가기 위해서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교육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혹여나 가질 수 있는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앙 커뮤니티가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자리해가는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로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이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다 전달해 주시긴 어렵겠지만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시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희롱 예방 교육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바운더리가 뭔지, 그리고 동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되고요. 또 이런 바운더리 한 영역인 어떤 신체적인 공간과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경계를 배우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자 자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버블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하는 거고요. 그게 신체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근거를 가지고 바운더리의 개념과 동의의 개념을 이제 배우는 것들이 기본이 되고요. 또 신체 접촉에 있어서 동의 없이 행해지는 모든 접촉이 이제 바운더리를 침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반갑다고 허가할 때, 이제 아이들과 게임하면서 손을 잡거나 접촉해야 될 때, 이럴 때도 이제 다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하고 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는 게 필요한데요. 바운더리 그러면 관계가 막히는 거 아니야? 가뜩이나 지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데 서로 단절시키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어떤 신체적인 접촉에 앞서서 동의를 구하는 일이에요. 이를테면 학생을 지도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너 어깨를 팔 안쪽을 잡을 건데 괜찮니? 불편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라고 동의를 구하는 거고요. 네. 허그를 하든지 손을 잡든지 하이파이브를 하든지 아니면 컨택하지 않는 것, 이 모든 옵션들이 상대의 의사와 동의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이런 강압, 협박 등에 의한 게 모두 바운더리를 침범하고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운더리와 동의의 개념을 배우고 그리고 성희롱의 기본적인 영역과 아동성폭력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인사. 우리가 허그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네네. 하이파이브는 아이들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라 네. 뭐 어떻게 의사를 물어볼 어떤 그 겨를도 없이 서로 하게 되는데요. 이게 네. 어떤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예, 맞아요. 그런 지금 주신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하이파이브 할래? 허그 할래? 이렇게 말로 물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와 허그를 할 때 허그하고 싶다라는 제스처를 먼저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상대방이 그게 말이건 말로 하면 가장 분명하겠지만 말이 아니더라도 얼굴 표정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은요. 나도 허그하고 싶어요, 선생님하고요. 그럴 때 허그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때때로 한번 돌이켜 보시면 내가 허그하려고 팔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사실은 좀 몸을 뒤로 하거나 움찔하거나 좀 싫다는 기색이 얼굴에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이 반갑게 만났는데 선생님 허그해야지. 그리고 강제로 네. 허그했다면 그게 동의받지 않은 허그가 되는 거고요. 하이파이브의 경우에도 하이파이브 할래? 이렇게 말했을 때 걔가 손을 같이 올리지 않으면 그건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하시면 동의의 개념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다는 건 상대방이 즐겁게 그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아요. 기본으로요. 그 친구가 네.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거나 혹은 이제 말 없는 친구는 느끼지 못해서 억지로 하게 되지만 그럴 때 억지로라는 표현이 강압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면 네, 사실 신체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뭐 썸머 네. 캠프 예, 또 여름 예. 성경학교 아닐까 싶거든요. 예, 예. 교사로 혹은 자원봉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특히나 썸머 캠프나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게임이나 물놀이 등을 할 때 이제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요. 그렇죠. 교회나 그런 공간에 오래 머물다 보면 이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에 아이들이 어떤 슈퍼비전 없이 자유롭게 뛰놀게 되는 때 이럴 때 안전수칙 교육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면 아이들이 한두 명 이렇게 어느 구석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이렇게 슈퍼비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더구나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일리노이 주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어떠한 여타의 성적인 활동을 했을 경우 모두 아동 성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이제 아동 성폭력의 경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93% 이상이 사실은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낯선 장소가 아니라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거든요. 네. 생각해 보시면 그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교단마다 안전수칙을 명시한 곳이 있는데요.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 교실의 경우에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창문 설치를 의무화하는 그리고 아동과 성인이 이제 밀폐된 공간에 둘만이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SNS상에서 DM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이제 아예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빈번하게 사실은 아동과 어떤 그런 성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아동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아동 성폭력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폭력 그거는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범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작은 일들을 방치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커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를테면 제가 맨 처음 이런 자원봉사자 교육 시작했을 때 고등학교 보존생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린 동생들이 이제 한 일주일 지나서 너무 친해져서 선생님 하고 달려오면서 무릎에 딱 앉으려고 할 때 네. 안아달라고 할 때 사실 너무 난감했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뿌리쳐야 될지 몰랐는데 이번 교육이 너무 유익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를테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가 보조 선생님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되는 형이나 선생님이 어린아이들 무릎에 앉혀서 이렇게 의자에 빙글빙글 돌리고 하는 장난들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사실은 무릎에 앉히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적절하다는 것 자체를 우리 고등학교 보조 선생님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동생들을 즐겁게
아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잘 들어줄까 이런 것들에 사실은 골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테면 화장실에 어떤 성적인 내용이 담긴 낙서가 있다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흔히 누가 서로 사귀어요라는 식의 어떤 쪽지가 돌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지나치면 아동들 사이에서 일어날 일일지라도 좀 큰 일로 번질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리노이주는 만 17세를 성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과 어떠한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거나 한다면 모두 법적으로 처벌되고요. 또한 아동 성폭력의 경우에는 성인들 간의 성폭행보다 더욱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또 미성년자들끼리에도 그러한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있게 되는 교육, 참여 방법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6월 4일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그 온라인 교육은요, 지금까지 실은 이제 한 번 이상 교육을 받았던 교회나 기관인 경우에는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좀 참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등록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교회가 전체 성경학교를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연락 주세요. 제 캔님 이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협의하여서 날짜를 선정하여서 가능한 대로 이제 직접 방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교회는 방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6월 7일 날 방문 교육이 있는데 이 외에도 신청하는 교회나 기관에 따라서 날짜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까지 스트릭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아무래도 온라인보다 대면 교육이 조금 더 가까이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을 수 있고요. 또한 같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또한 학급의 안전 규칙 같은 거 만드는 것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시는 교회에서는 그런 교육을 다 받는다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요. 실제로는 근데 그런 교육을 이제 이수하지 않는 교회나 단체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 교사는 물론이거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있는 청소를 하시는 분일지라도 이런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맨데토리 교육을 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요번에 VBS나 성모 캠프는 교사로서의 어떤 의무신고자까지는 아닐지라도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성희롱 부분에 관해서는 꼭 미리 사전에 교육을 받기를 권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요청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을 다 듣기는 좀 어려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희롱 예방 교육 관심 있으신 교회 또 단체들은 캔윈으로 연락을 하시거나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여기서 모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찬양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 건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